새벽 3시, 민서는 또다시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이미 시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겠지? 옆에서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죄송하고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압박감이 드는 이 복잡한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의 도움이 고맙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고 내 집인데도 편히 쉴 수 없다면 대체 어디서 쉬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세대 간 동거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민서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실에서 시어머니 박은숙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도윤이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우유 타줄게.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1년간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도움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달 전 은숙이 합가를 제안했을 때 민서는 주저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진우가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도윤이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라고 말했을 때 그 제안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은숙이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어수선했던 거실은 말끔히 정리되었고 냉장고는 항상 밑반찬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이를 돌보는 은숙의 손길은 마법 같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금세 달래주었고 이유식도 척척 만들어주었습니다. 민서야, 일어났니? 커피 타줄까? 은숙이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아이고, 뭘. 넌 곧 출근해야 하니까 푹 쉬어야지. 은숙의 배려 깊은 말에 민서는 또 한 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도윤이가 할머니 품에서 조르르 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밤새 몇 번씩 깨서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참 할머니를 좋아하네요. 이 녀석이 할머니 냄새를 아나 봐. 우리 진우도 어렸을 때 이랬었는데. 은숙은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낸 지 3년, 손주가 생긴 후로는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커피를 마시며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복직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이제 은숙이 있으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웹디자이너인 민서에게는 완벽한 프로젝트 완성이 항상 중요했습니다. 육아도 일도 모두 잘해내고 싶었던 그녀에게 은숙의 존재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그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네. 엄마,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무슨 고생이야. 손주 돌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저녁 식탁에는 은숙이 손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평소 배달음식으로 대충 때우던 그들에게는 정성스러운 한식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도윤이도 할머니가 해준 이유식 더 잘 먹는 것 같고요. 민서의 칭찬에 은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도윤이를 함께 돌봤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모두가 함께 웃었고 울 때마다 서로 번갈아가며 달래주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첫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1년 만에 회사 복귀라 긴장되었지만 은숙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도윤이는 할머니가 잘 돌볼게라고 다독여주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돌아온 민서가 본 것은 예상과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은숙이 앉아서 도윤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왜 이렇게 울어요? 아이고, 이상해. 아침부터 계속 보채더라고. 우유도 안 먹고 이유식도 안 먹고. 민서는 서둘러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도윤이는 엄마 품에서도 한동안 울다가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혹시 열이 있나?
민서가 아이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내가 벌써 재봤시. 열은 없어.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은숙의 말에 민서는 미안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회사에서도 1년 만에 복귀라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집에서까지 걱정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 민서는 출근 전에 평소보다 비싼 유기농 이유식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고 싶었고 바쁜 출근 준비 시간에 이유식까지 챙기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퇴근한 민서는 택배 상자를 뜯어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포장에 이유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숙이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윤이 이유식이에요. 요새 인기 있는 브랜드더라고요. 이유식을 사서 먹여. 은숙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주면 될걸. 이런 거 얼마나 비싸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가끔 먹여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양소도 다 계산되어 있다고 하고요. 에이, 그런 것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게 더 좋지.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걸. 민서는 은숙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산 건데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진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가 이유식 산 걸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 뭘 그런 걸로 신경 써. 엄마도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도윤이 생각해서 고른 거거든. 성분표도 다 확인해보고. 진우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우리 도우려고 고생하고 계시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육아 방식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민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최신형 젖병 소독기를 보고 은숙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새는 이런 기계까지 사나? 내가 끓는 물에 소독해주면 되는데. 어머니, 이게 더 간편하고 깨끗해요. 간편하긴 하겠지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우리 때는 다 끓여서 썼는데 별일 없었어. 민서는 또다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빠졌습니다. 직장맘으로서 효율적인 육아용품을 선택한 것뿐인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반면 은숙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써온 방식들이 구식 취급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꾸 외부의 것들을 의존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은숙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민서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식사했습니다. 진우만 혼자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 거리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직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민서와 은숙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서는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도윤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은숙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윤이 왜 이렇게 보채는지 모르겠네. 민서는 서둘러 신발을 벗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은숙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도윤이를 안고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 녀석이 오후부터 계속 이래서 참 힘들었어. 민서가 도윤이를 안자 아이는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은숙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달래도 안 되던 아이가 엄마 품에서는 바로 조용해지는 것이 서운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도윤이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민서는 미안한 마음에 급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았으면 은숙이 미리 준비해두었을 저녁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은 있었지만 밥을 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밥솥이 고장났나요? 아니야. 그냥 깜빡했어. 도윤이가 하루 종일 보채서 정신이 없었거든. 민서는 서둘러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들어오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민서가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손주 돌보는 게 뭐 대수냐. 그러고 나서 진우는 민서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좀 일찍 들어올 수는 없어? 민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도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미리 연락드렸어. 그래도 엄마가 혼자 애 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데. 그럼 당신이 일찍 들어와서 도와드리면 되잖아.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회사 일 때문에 일찍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서가 좀 예민해도 이해해 주세요. 1년 만에 복직해서 적응하느라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 알아. 나도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가끔은 좀 서운할 때가 있어. 뭐가 서운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세대 차이인가 봐. 은숙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보다 항상 외부의 것들을 선호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정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한편 민서도 진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야. 내가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말이야. 나도 내 마음 다 이해해. 이해한다면서 왜 항상 내가 참으라고만 해?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고생하고 계시잖아. 조금만 양보해줘.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양쪽을 다 달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만 양보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 사람은 각자의 불편함을 속으로만 삼키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2달째가 되면서 민서는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항상 거실에 은숙이 앉아 있었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 후 도윤이 상황을 보고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도윤이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그런데 오후에 조금 보챘어. 이가 나려나 봐. 아, 그래요? 혹시 열은 없었어요? 이런 대화가 끝난 후에야 민서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들, 은숙이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 도윤이와 놀아주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주말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늦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싶었지만 9시가 넘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게으른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였습니다. 민서야, 아침 먹어야지. 은숙의 부르는 소리에 민서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고 은숙은 도윤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좀 더 일찍 일어날 걸 그랬어요. 괜찮아. 주말이니까 좀 쉬어야지. 하지만 은숙의 표정에서 민서는 미묘한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했는데 며느리는 10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섭섭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집안의 물건 배치였습니다. 은숙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안을 정리했는데 민서가 평소 쓰던 자리에 물건들이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컵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그거? 찬장에 넣어뒀어. 좀 더 깨끗한 곳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서는 자신만의 컵이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받은 선물이었고 평소 커피 마실 때 즐겨 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컵은 다른 찻잔들과 함께 높은 찬장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서는 점점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도 은숙이 주로 쓰는 자리는 피해야 했고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낼 때도 이거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민서는 참다 못해 차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곳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을 바라보며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처럼 고민하고 있을까?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며느리들은 모두 이런 마음일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디 갔어? 엄마가 걱정하신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방 올라갈게. 차에서 내리기 전 민서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올라가서는 또다시 며느리의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왔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집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기 싫을까?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기적인 것 같아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은숙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도윤이가 깨기 전에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우유를 데우고 기저귀를 갈아줄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8시 민서가 출근하고 나면 은숙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돌이 지나 활동량이 늘었고 눈을 뗄 수 없이 바빴습니다. 기어다니고 이것저것 만지고 입에 넣으려 하는 아이를 하루 종일 지켜보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간단히 김치찌개나 라면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새 손주 돌보느라 힘드시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애들 키울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요. 그래도 애들이 직장 다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이런 대화를 나누며 은숙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은숙은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민서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계속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저녁 6시 민서가 퇴근하면 은숙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도윤이가 뭘 먹었는지, 어떻게 놀았는지,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하지만 때로는 민서가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할 때면 자신의 이야기가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와 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도 도와주려 했지만 은숙은 괜찮아, 내가 할게. 넌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 9시쯤 민서와 진우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면 은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저녁 시간이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동네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복지관에서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요가 강좌가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숙은 잠시 고민했지만 곧 화면을 껐습니다. 도윤이 돌봄 때문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정말 고마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 민서가 자꾸 비싼 육아용품을 사는 것을 보면 자신의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할머니가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게 더 편해요 라고 대답하는 민서를 보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이유식보다 포장된 이유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손으로 빨래하는 것보다 세탁기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가, 요새 어떻게 지내? 아이고, 은수가. 나는 그냥 혼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 너는 손주 돌보느라 바쁘겠구나. 응. 그런데 정수가, 나 요즘 좀 이상해. 손주 돌보는 게 기쁘긴 한데 가끔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손주 돌보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그냥 애 봐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내 말보다는 인터넷이나 책을 더 믿는 것 같고. 에이,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하지만 정숙의 위로에도 은숙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은숙은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지만 도윤이가 밤에 울면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파는 침대만큼 편하지 않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도윤이 울음소리에 은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서보다 먼저 아이 방으로 가서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민서도 깨어나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푹 주무세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달래줄게. 하지만 도윤이는 결국 엄마 품에서만 잠들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봐도 결국 엄마를 찾는 아이를 보면 자신의 노력이 의미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서를 배웅하고 도윤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하루. 보람 있는 일이지만 가끔은 자신만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5월 어느 날 갑작스런 기온 변화로 도윤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아이가 보채더니 점심 무렵부터는 열까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당황했습니다. 체온계로 재어보니 38도 5분이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고 아이는 계속 울면서 보챘습니다. 진우야, 빨리 와봐. 도윤이가 열이 많이 나.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로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민서한테도 연락해보세요. 저는 지금 당장 나가기가. 은숙은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서야, 도윤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그래. 어떻게 하지? 민서는 회사에서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은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상태가 어때요? 아이고, 열이 39도까지 올랐어. 해열제 먹였는데도 안 내려가. 민서는 서둘러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열이 많이 났고 평소보다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그래, 빨리 가자.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도윤이한테 뭐 입혔어요? 응, 평소처럼 입혔는데. 왜? 오늘 날씨가 쌀쌀했는데 너무 얇게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걸린 거 아닐까요?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얇게 입혔다고? 나는 적당히 입혔는데. 너무 두껍게 입히면 오히려 답답해할까봐. 그래도 아직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좀 더 신경 써주시지.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신경 써서 돌봤는데. 민서도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출근한 후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뭔가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 한눈 판 적도 없어.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아이 기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내가 애 키워봤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로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믿었다고? 그럼 왜 맨날 이유식 사다 먹이고 내 방식은 하나도 안 따르는데? 어머니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거죠. 다른 방법. 나는 평생 이렇게 애들 키워왔어. 진우도 이렇게 키웠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의 기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 동안에도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단순 감기입니다. 열 좀 오르긴 했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집에서 충분히 쉬게 하고 처방받은 약 드리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안도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속상해요. 제가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너도 참 그렇구나. 나 하나 때문에 애가 아픈 것처럼 말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신경 안 썼다고? 나는 하루 종일 이 애만 보고 있었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 답답함, 오해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녁 식사도 각자 따로 해결했고 거실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늦게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양쪽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서와 은숙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대화만 최소한으로 나누었고 그마저도 진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우야,
엄마한테 내일 도윤이 예방접종 있다고 말해줘. 민서야, 엄마가 장 보러 나가시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래. 진우는 중간에서 전령 역할을 하며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집에 들어와서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눈치도 봐야 하고 아내 기분도 살펴야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진우는 일찍 퇴근해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과 아내가 즐겨 먹는 요거트를 사면서 이런 걸로 분위기가 좀 나아질까 하는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은숙은 도윤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두 사람이 함께 아이를 돌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과일 사왔어요. 고마워, 진우야. 은숙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 뭘 이런 걸 사왔어라며 기뻐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민서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요거트 사왔어. 고마워. 민서 역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세 사람이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은숙은 일찍 간단히 드시고 들어가셨고 민서는 나중에 혼자 먹겠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혼자서 쓸쓸하게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서도 뒤척이는 걸 보니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진우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은숙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진우가 우연히 침대 옆 서랍을 보니 약 봉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자 은숙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감기약이야. 하지만 진우가 자세히 보니 감기약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염 약과 우울증 치료제였습니다. 처방전을 보니 이미 2달 전부터 복용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이런 약을 드셨어요? 은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어.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잘 안 와.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도 바쁜데 무슨 걱정을 끼쳐. 그냥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어머니가 건강하고 괜찮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울증 약까지 드시고 계셨네요. 아, 그거.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해서.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 진우는 그제야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다가 아들 내외를 돕기 위해 합가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 자신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려고만 했지. 정작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는지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용기를 내어 민서와 은숙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엄마와 민서 모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두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사과 이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했습니다.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그동안 내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 내 방식만 고집한 것 같아.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윤이 아팠을 때 어머니를 탓한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자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편히 쉴 수 없어서 힘들었어요.
제 집인데도 눈치가 보이고 뭘 하나 할 때마다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나는 민서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이나 내 방식보다 항상 외부의 것들을 더 신뢰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고, 은숙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도 가끔 내 시간이 필요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싶은데, 도윤이 돌보느라 그럴 수가 없었어.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말씀하시지. 왜 혼자 참으셨어요? 너희들이 바쁜데 무슨 소리야. 손주 돌봐달라고 해놓고 내가 놀러 다닌다고 하면 되겠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당연히 어머니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세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봐요. 민서가 제안했습니다. 주 이틀은 시터를 고용해서 어머니가 좀 쉬실 수 있게 하고, 일요일은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해요. 그리고 서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기로 해요. 저도 어머니 방식을 존중할게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방식도 인정해 주세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나도 요즘 방식들을 좀 배워보고 싶었어. 진우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로 도울게요. 엄마와 민서 사이에서 전령 역할만 하지 말고 제가 직접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분담할게요.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새로운 동거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분가하는 대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도움을 주고받는 느슨한 연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일요일 아침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숙은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복지관 노래 교실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민서는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쉴 수 있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진우가 도윤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서툴게 이유식을 만들다가 실패해서 결국 민서가 미리 준비해둔 것을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흘리자 진우는 웃으면서 닦아주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만든 거 맛있지? 도윤이는 아빠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누구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은숙이 노래 교실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도윤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충분히 쉰 덕분에 얼굴이 밝았고 진우는 아이와 놀아주느라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 노래 교실 어떠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 다음 주에는 새로운 노래도 배운다고 해. 그거 좋네요. 다음에 배운 노래 도윤이한테도 불러주세요.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은숙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고마워.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요. 우리 집의 이방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이 집의 주인이었고 서로를 아끼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많은 가정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하지만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도윤이가 3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노래 불러줘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은숙은 복지관에서 배운 동요를 불러주며 손주와 함께 웃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회사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고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험과 자신의 새로운 방식이 조화를 이루면서 더 나은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만 보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직접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분담했습니다. 때로는 서툴렀지만 가족 모두가 그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뉴스에서 황혼, 육아에 대한 사회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참 힘들었지. 은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계속 마음속으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서로 등을 돌리는 대신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작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집의 가족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펼쳐지고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답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분명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들조차도 더 단단한 가족이 되기 위한 성장통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집의 이방인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 집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